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멤버들에게 제가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이걸 보여달라고 하지요.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는 이걸 봐야 뭘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사측과 뭘 약속했는지, 특별히 그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약속했는지, 이 소정의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정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우리 멤버 여러분의 그 돈이 체불됐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소정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과는 달라서,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월로 환산하면 173.8시간, 174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치면 209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준시간이에요. 기준시간. 법으로 정한 기준시간. 그보다 연장해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12시간까지. 주로는 5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적게 할 수 있나요? 적게 할 수 있죠. 그거는 근로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8시간 이상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질 않아요. 변수가 있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근무표 한 장 주시면서 이거 불합리하지 않아요? 알 수가 있어야죠. 약속을 어떻게 했는데.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그게 불합리하지 않죠. 그런데 동료들하고 뭐 다르다. 동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로계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이거는 제가 보지 않고는 상담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무당도 아니고 둘이서 어떻게 계약했는지, 어떻게 약속했는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로계약서가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이 노동청에 가서 뭘 해도 근로계약서 없이는 상담이 안 됩니다. 진정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두 번째는 근무표입니다. 근무표.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에 따라서 근무했는가. 더 했으면 더한 만큼 가산수당이 붙고요. 덜 했으면 그 이유가 뭔가. 덜한 이유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는데 7시간 하고 퇴근했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조퇴한 건지, 사측에서 1시간 일찍 퇴근시킨 것인지, 그게 다릅니다. 7시간 했다고 7시간급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가 조퇴했다면 시간만큼만 받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8시간 약속했는데 7시간만 일하고 사장이 가라 그랬어요. 퇴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은 얼마 받아요? 8시간급 다 받습니다. 왜?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대표 감독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3년을 계약하고 옵니다. 실력이 안 난다고 2년마다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만큼 3년 동안의 돈은 다 줘야 돼요. 그게 계약입니다. 둘 간의 계약은 그게 법인 거죠. 그래서 근무표를 봐야
근로계약서에 기록된 시간을 했는지, 더 했는지, 덜 했는지, 덜 했으면 누구 책임인지 그거 봐야 돼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한 장 보여주시고 상담해달라 이래도 안 되고요. 근무표 한 장 보여주시고 상담해달라 이래도 안 돼요. 불합리하다고 해도 선생님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또 불합리하다고 해서 돈을 그만큼 받았으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 일을 했잖아. 그럼 동의한 거죠? 그럼 동의한 만큼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급여명세서에 제대로 돈이 들어왔어요? 가산수당까지 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죠. 일을 더 시키고 돈을 더 줬으면 끝입니다. 그거. 일은 당신이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계약한 만큼만 일하면 돼요. 연장시킨다고 연장 내가 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동의한 거예요. 동의해서 일을 했어요. 연장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알려면 급여명세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급여명세서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무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급여명세서의 기록, 이건 증거입니다.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지급됐는지,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이 지분됐는지, 연차수당 명목의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명목의 급여 명세서에는 있을 수 없는 수당인데, 왜냐하면 휴가 갈 때 돈으로 주겠다? 이걸 근로계약서에 기록하면 휴가를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가 돼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또 동의를 하면 이게 또 동의한 거가 되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연차휴가를 안 보내주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사측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근로자 책임은 뭔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 급여명세서, 근무표, 근로계약서,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 없이 상담하면 이제는 상담 자체를 거기다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돈이 요양보호사한테 좀 생겨요. 1년 전에는 뭐 왔다 갔다 경비도 안 나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요양보호사 평균 약 3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다.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뭐 제가 요양보호사 3시간 하고 뭐 300만 원 이렇게 남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1년이 지나면 연차를 하루도 안 갔다면 한 180만 원 정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되고요. 또 퇴직금이 발생되죠.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을 일을 시키면 시설 측은 약 35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착취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1년은 채우고 뭘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전에 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물론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1년은 구구로 일을 해라. 구구루라는 건 머리 숙여서 일을 해라. 진짜 엎드려 일을 해라. 1년은 무조건 채우고 봐라. 그래야 여러분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년 미만으로 일하면 최저임금보다도 한 달에 20-30만 원씩 그거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익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어서 1년 미만에 내보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급여 명세서 이거는 꼭 보여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숙지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